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원입니다. 승민 씨, 네. 이 봄하면 새싹이 파릇파릇 피어나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집에서 이 새싹 채소 키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새싹 채소 키우기 어렵지 않을까요? 좀 왠지 어려울 것 같으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키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데요. 일단 채소 씨앗을 사서 하루 정도 물에 불린 다음에 얇은 천이나 키친타올 위에 씨앗을 듬성듬성 놓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하루에 2~3번 정도 딱 일주일만 주면 씨앗에서 싹이 트면서 새싹 채소가 되는데요. 주로 콩나물이나 브로콜리, 또 적양배추 같은 채소로 새싹을 키워서 드시는데 어느 채소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씨앗은 싹을 틔울 때 영양소 축적량이 가장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봄철의 건강한 먹거리로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새싹은 그 자체로는 쌉싸름한 맛이 감돌지만 각종 요리에 곁들여지면서 그 풍미를 더할 수 있는데요. 올봄 신선한 새싹 채소로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쾌한 기분으로 TV 더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해부에서는 한 주 동안 일어난 우주 소식을 전해드리는 별별 이야기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우주도전 프로젝트를 통해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세 번째 코너는 비교 분석 과학 대 과학. 이번 주 주제는 생존 필수품인데요.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과 몸속 면역세포가 활발하도록 도움을 주는 소금을 비교 분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4월 넷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역시나 재밌고 유용한 과학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야겠죠?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살펴주실 건가요? 네, 국내 유일의 천문학 전문 프로그램이죠. 한 주 동안 우주에서 일어난 신비한 일들을 전해드리는 별별 이야기입니다. 네, 별별 이야기에서는 이 우주 소식은 물론 기본적인 천문학 상식과 또 재미난 별자리 이야기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이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우주 소식이 재밌더라고요. 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따끈따끈한 우주 정보들을 별별 이야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재미난 우주 이야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지 전격 해부 별별 이야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미지의 세계 우주. 인류는 이 우주에 대해 알기 위해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달에 첫 발을 내딛었고 화성과 토성에 탐사선을 보내 환경을 조사했으며 국제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우주의 신비로운 이야기에 대해 별별 이야기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최신 우주 연구 소식부터 천문학 상식을 총망라한 별별 이야기, 지금부터 전격 해부해봅니다. 지구를 대체할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는 우주 탐사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인터스텔라. 그런데 국내 관객 중 상당수는 인터스텔라를 보며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영화뿐만 아니라 TV를 통해서도 우주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별별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별별 이야기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다양한 천문학 상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별별 이야기에서는 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시간에 까만 하늘에서 달 없는 하늘에서 별 보시기 좋은데요. 요즘 저녁 하늘에서 행성들을 다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자, 목성, 토성. 새벽 하늘에서 달과 함께 토성과 수성, 금성 등을 찾아보는 방법이라든가 태양의 한쪽 귀퉁이에 흑점이 존재하는 이유 등 평소 우주에 대해 잘 몰랐던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별별 이야기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최신 우주 뉴스를 전합니다. 우주 탐사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탐사선과 인공위성을 통해 우주에 새롭게 발견된 이론이나 현상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우주 관련 소식들도 많은데요. 본격적인 민간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데요. 과연 시설은 어떨까요? 별별 뉴스 확인해 보시죠. 별별 이야기에선 전 세계에서 발표된 우주 관련 소식들을 별별 뉴스라는 코너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달 탐사 로봇 로버나 우주 지름길이라고 불리는 웜홀이 우리 은하에도 존재한다는 뉴스처럼 최신 우주 소식만을 모아서 전달해드립니다. 별별 이야기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는 다양한 천문 현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별별 이야기만의 이색 코너, 바로 반짝반짝 천문 현상인데요. 계절 혹은 시기별로 나타나는 천문 현상을 영상과 설명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별과 달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성식이라든가 밝은 보름달 속에서도 1등성이 2개나 있어서 가장 잘 보이는 별 오리온 자리, 또 3대 유성우라 불리는 시간당 100개 이상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12월의 쌍둥이 자리 유성우처럼 지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천문 현상들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별 이야기 최대의 감상 포인트는 국내 유일의 천문학 전문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10월 8일에 별별 이야기는 지금까지 200회 가까이 방송되면서 오직 지구의 바깥 세상, 우주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별자리나 개기일식 같은 가벼운 주제부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주 연구 결과 등 보다 전문적인 내용까지 골고루 다루고 있는데요. 비너스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교수님, 예. 이 비너스 익스프레스의 주요 임무가 뭘까요? 그 비너스 익스프레스 하니까 비너스. 별 박사 이태용 교수가 늘 자리를 함께하며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려운 천문학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일어난 우주의 소식부터 평소 궁금했던 천문학 상식, 그리고 재미난 별자리 이야기까지 우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 별별 이야기. 앞으로도 별별 이야기는 여러분 안방에 우주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 화면을 보고 나니까 천문학이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요.
특히 별박사 이태영 교수님이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몰랐던 천문학 상식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데요. 별별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본방 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별별 이야기를 통해 천문학 상식을 넓혀봐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별별 이야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주원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가 준비되어 있죠? 네,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각종 우주과학 기술의 현재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죠. 바로 우주도전 프로젝트입니다. 그중에서도 우주에 실제로 이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그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요. 승민 씨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우주에 외계인이 정말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SF 영화를 보면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말 희귀하게 생긴 외계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자주 봐서 그런지 외계인 하면 영화 속에서 봤던 외계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물론 외계 생명체를 직접 만나보기 전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의 생물학과 나가누마 타케시 교수가 이 볼슈트라고 불리는 외계 생명체를 구상해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볼슈트는 어떤 모습을 한 외계 생명체일지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우주도전 프로젝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과학 원리를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비교분석 과학대 과학 시간입니다. 네, 오늘 비교분석 과학대 과학에서 다룰 주제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생존 필수품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과 또 혈액과 근육 등에 꼭 필요한 소금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우주를 탐사하면서 외계 생명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이 존재한다고 믿는 걸까요? 광활한 우주에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는 외계 생명체의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는 행성, 바로 지구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토성입니다. 토성 주위에는 엔셀라두스라는 행성이 공전하는데요. 1980년대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가 이 행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 과학자들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지구가 그랬듯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증거가 발견된 건데요. 그래서 1997년 카시니 토성 탐사선이 지구를 떠났고 무려 7년 후인 2004년에야 비로소 토성 인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사선이 엔셀라두스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결과 엔셀라두스에서 100km 이상의 미세얼음 기둥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연구 결과 이 미세얼음은 원래 물 상태였다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얼음이 된 것이었습니다. 즉 엔셀라두스에 물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물은 생명 존재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에 바다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2010년 10월에는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질량이 지구 3배에 달하는 글리제 581G입니다. 그런데 이 행성은 지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구엔 물 성분, 즉 바다가 전체 질량의 0.02%인 것에 반해 글리제 581G는 무려 50%나 차지하죠.
그래서 이 행성엔 물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곳에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걸까요? 화산이나 사막처럼 극한 환경에 사는 생명체를 연구하는 일본 히로시마 대학의 나가누마 타케시 교수. 그는 글리제 581G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글리제 581G를 감싸고 있는 대기층이 지구보다 100배 정도 두꺼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기가 거의 액체와 흡사해 생명체가 쉽게 떠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생명체를 나가누마 타케시 교수는 풍선 같은 낙하산이란 뜻의 볼슈트라 이름 지었습니다. 볼슈트는 몸속에서 메탄 등의 여러 가벼운 가스를 생산하고 그 가스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지구에 있는 열기구처럼 마음껏 떠다닐 수 있죠. 그리고 오랜 시간 거쳐 여러 번 모습을 바꾸며 진화를 거듭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볼슈트와 같은 우주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과학적 관측을 통해 직접 외계 생명체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과학자들은 그날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로 의식주를 꼽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선 이보다 더 중요한 필수품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비교 분석 과학대 과학 주제는 바로 생존 필수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바로 우리 몸의 70%나 차지하는 물과 몸속 면역세포가 활발하도록 도움을 주는 소금을 비교 분석해봅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생존 필수품은 물입니다. 물은 겉으로 보기엔 투명해서 모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엔 우리 건강을 더욱 이롭게 하는 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걸까요? 물의 종류 중 알칼리 환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칼리 환원수란 물을 전기분해하면 얻어지는 물로 알칼리성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 인체는 약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물도 이와 비슷한 알칼리성 물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의 활동을 도와주는 물로 육각수가 있습니다. 육각수란 물의 화학적인 구조 중 육각형의 고리 구조를 가진 물을 가리키는 말로 물을 차게 만들수록 육각수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장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냉장 온도 4도씨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과 함께 비교해볼 생존 필수품은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소금들이 있고 각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소금은 돌소금이라고도 불리는 암염입니다. 과거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하면서 바닷물이 화석화된 소금인데요.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높고 쓴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장치로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만 추출해 만든 소금, 정제염이 있습니다. 정제염은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과 중금속 등을 제거하기 때문에 위생적이지만
미네랄 성분이 거의 없는 소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일반적으로 맛과 영양면에서 최고로 꼽는 천일염입니다. 그러나 결정이 크고 잘 녹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은 1.5에서 2리터입니다. 하루에 마시기엔 결코 적은 양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무조건 물과 같은 액체를 많이 마시면 되는 걸까요? 물을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 몸에선 땀과 소변, 호흡 등을 통해 하루 2.5리터의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라고 권장하는데요. 하지만 수분 보충을 한다는 이유로 커피나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며 탄산음료의 경우엔 당이나 인공 감미료로 인해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되도록 미네랄이 풍부한 것을 권하는 반면 이 소금은 나트륨이라는 미네랄 때문에 적게 먹을 것을 권장하는데요. 바로 소금의 나트륨이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보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된장이나 간장은 소금으로 염장한 식품으로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염으로 장을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훨씬 이로운데요. 시중에 파는 된장에 백태를 7대2 비율로 섞으면 저염 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장 또한 육수를 간장과 같은 비율로 섞으면 염도는 낮추고 감칠맛을 낼 수 있죠. 물은 잘 마시면 우리 몸의 보약이자 생명수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물은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요? 또 물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물은 체내에서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요. 즉, 혈관을 통해 영양소와 산소를 신체 곳곳에 실어 나르고 노폐물이나 독소가 신장을 통해 배설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물은 필수입니다. 인체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물이 우리에게 필수품인 것처럼 이 소금 또한 나트륨 때문에 멀리하기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소금은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 물질일까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은 다름 아닌 0.9%의 소금물입니다. 혈액이 0.9%의 소금 농도를 유지해야 백혈구와 같은 면역세포의 기능이 활발해지죠. 그런데 만약 농도가 기준보다 높아지면 면역 기능이 너무 활발한 나머지 자가 면역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금 농도가 너무 낮아도 문제인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활동이 강해지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죠. 잘 마시면 생명수가 되는 물, 잘 활용하면 흰 가루의 약과 다름없는 소금. 물과 소금은 모두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요. 물과 소금, 바르게 섭취해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존 필수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소금은 나트륨 때문에 아직도 많은 논란이 낳고 있는데요. 주원 씨, 나트륨의 하루 권장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나트륨의 하루 섭취량은 2g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4.8g으로 이 권장량의 2배를 훨씬 웃돈다고 하는데요. 이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서 놀랍더라고요. 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견한 행성들은 모두 지구에서 너무 멀리 있어서 연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 화면에서 소개해드린 글리제 581G의 경우도 광속으로 무려 20년을 가야 할 정도로 먼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언젠가는 뉴스를 통해 외계 생명체를 직접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4월 넷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밤 12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름다운 국내 자연풍광부터 동서양의 약초 등 의학상식까지 국내 특선 다큐가 오후 12시 여러분 안방을 찾아갑니다.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각종 우주과학 기술의 현재를 소개하는 우주도전 프로젝트가 오전 1시에 방송됩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과학의 불가사의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사이트랙이 오후 3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돌아온 토크쇼의 달인 이홍열. 그가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알차게 전달해드립니다. 오후 8시 소나기 시즌2 놓치지 마세요. 사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진 강의 프로그램 찰칵찰칵 날씨 담기가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카오스재단 과학위원회 위원장 오세정 교수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4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다음 주 방송도 역시나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4월 넷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도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자주 봐서 그런지 시력도 떨어진 것 같고 또 왠지 눈이 침침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눈에 좋은 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눈의 망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 루테인이라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브로콜리나 시금치에는 이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망막의 노화 예방과 또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루테인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아잔틴이란 영양소도 있습니다. 제아잔틴은 옥수수나 오렌지와 같은 밝은 색깔의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눈 건강에 좋은 음식 꼭 챙겨 드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TV 더보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